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3월 25일자 소식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소식지 제목이 이거죠. 전국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다. 164억. 놀랐습니다. 164억. 근데 이게 또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 164억입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근데 164억이면 실거래가는 사실 종잡을 수가 없죠. 사실 이런 하이엔드급 아파트는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뭐 시세에 따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주인 바뀌는 것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아파트가 164억짜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비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407제곱미터인가 그래서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122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1.2억에서 1.3억 평당 이렇게 되는데 사실 평당 1.2에서 1.3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더 있습니다. 다만 얘는 평형 자체가 크다 보니까 평형 상관없이 단일 아파트로 봤을 때 현재 공시지가가 1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당가는 더 비싼 데들이 있죠. 최근에 특히나. 더 놀라운 소식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 중에 164억 뺨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땡땡땡 55라는 아파트인데 지금 분양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6가구가 들어가는데 넓이가 되게 넓어요. 그 26가구 쓰는 넓이가 뭐 인피니티 풀도 있고 그런데 일단 분양가가 300억부터 시작해서 800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실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뉴스 종종 나오죠.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런 뉴스를 보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을 내고 여기 사는다는 거는 보유세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가 벌어들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할 때 뭐 강남이든 뭐 서울이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투자를 하실 때 내 기준에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시세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기준에 들어가신 분이 이 영상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 기준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그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죠. 공시지가 현실화 내년 폐기,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올린다. 크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유념하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공시지가 현실화는요. 원래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금을 갖다가 통해서 아파트 값을 좀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게 공시지가 현실화였습니다. 즉 실거래가에 비해서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강보험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다양한 세금 뭐 한 50, 60여 개 된다 하는데 그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았죠. 대략 50, 60% 선이었는데 이걸 매년 올려서 실거래가에 가깝게 공시지가를 매기겠다는 게 지난 정권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 있죠. 공시지가가 오른 건요. 물론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20억이 되면 공시지가가 따라 오르거든요. 이걸 현실화 그냥 시켜버리면 당장 10억이었던 아파트가 그 다음에 20억이 됐을 때 실제로 2배 오른 적도 있잖아요. 갑자기 세금이 뛰는 거죠. 내 소득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기존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었어요. 소득은 월 뭐 500만 원 칩시다. 그냥 그 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던 동네 아파트가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올랐어. 근데 나는 소득은 똑같아. 근데 세금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건보료고 뭐고 시작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집값이 오르고 거기서 고정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2년 동안에 겪었잖아요. 근데 잠깐 올랐었을 때 세금 갖다가 왕창 내버리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죠. 세금 낸 게. 어떤 이득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이 왕창 올리고 내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닌데 내렸을 때는 뭐 다행이지만 덜 내게 됐으니까 근데 올랐을 때 낸 세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나에게는. 따라서 공시지가라고 하는 원래는 실거래가가 좀 다르게 가야 됩니다. 왜?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내가 팔지 않는 한은 소득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따라서 양도세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변동폭을 크게 움직였던 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현실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내년에 폐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작년 공시지가가 올해 벌써 나왔고요. 올해 공시지가가 내년 초에 결정될 텐데 그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갖다가 폐기하고 예전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갑자기 폭등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거나 이러면은 정책적으로 잠시 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하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정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 좀 적용이 됐던 거고 요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를 올리겠다. 이게 뭐냐면 이번에 청약제도가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1.6억 이하 비아파트가
아니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주택형들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 1.6억 이하면 기존에도 청약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해 줬어요. 즉 이전에는 수도권에 60제곱미터 이하고 1.6억 이하 주택에 내가 살고 있으면 청약에 있어서 나는 무주택자 똑같은 특공이라도 다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더 완화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공시가 올라갔다 그랬죠. 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빌라도 되고요. 수도권의 경우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1.6에 3억이니까. 그럼 이건 뭐냐, 내가 만약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곳에 내가 자가로, 공시지가 3억이에요. 그러면 시세는 4억 5억까지도 갈 수 있죠. 공시지가 3억이야 비아파트에 있다, 거기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특히나 신혼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갖다 짤 수 있게 해줘요. 청약을 갖다가 기대를 하면서도, 요즘 전세 사기라든가 문제 많잖아요. 그런 전세 사기로부터 좀 자유로우면서 청약도 포기하지 않고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소한 부동산이라든가 분양 관련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뉴스입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 25일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조금 관련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비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부부에 대해서 뭔가 불리하게 많았어요. 결혼 안 했으면 둘 다 청약할 수 있는데 결혼하는 순간 한 명만 청약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게 전부 다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 둘 다 청약도 가능하고, 기존 부부,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혜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이 있다 이랬을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의 50%를 갖다가 가산해준다,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청약제도가 이번에 개편이 들어갔었다고 그랬잖아요.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제 개편이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요 청약제도는 상당히 바뀐 게 많고 특히나 젊은 층한테는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서 소소한 부동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지하철 3배속도 GTX-A의 위험, 배차 간격 17분은 아쉽네. 3월 30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GTX-A가 드디어 개통이 돼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배차 간격이 17분이다. 그리고 뭐 요금은 3,000원대에서 4,000원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어요. 근데 요즘 뉴스에 많이 떴죠. 그래서 개통을 바로 앞뒀기 때문에 실제 역들을 이용한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일반인은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자들이죠. 문제는 뭐냐, GTX 같은 경우에 개심도라 그러잖아요. 깊게 들어가서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상당히 까마득합니다. 그 이용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만약 그 시간이 뭐 10분, 20분 걸려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실제 사용한 후기가 이 기사에 올라와 있고요. 찾아보시면 다양한 곳들의 이용 기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GTX-A를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잠실 엘리트 한 달새 1억 껑충, 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 멈췄다. 송파구 쪽이 이번에 좀 많이 올랐다는 뉴스인데요. 그 중에 뭐 엘리트라고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죠. 여기 뭐 한 달새 1억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소식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기존에 거래됐던 거에 비해서 상승거래 하락거래가 있는데 그게 아직은 비슷비슷합니다. 40대 초반하고 30대 후반에서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껑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일부 세대의 얘기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저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뉴스 제목이다 보니까 약간 후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쌌던 금매들은 소진되는 거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금매 매물을 엿보고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다만 총선 지나고 PF가 좀 해결될 때까지도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만 4년 뇌관 터질라. 임대차 3법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임대차 줬을 경우에 계약갱신권이 있고 그때 5% 이상은 못 올린다, 요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세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뉴스 두 개가 관련된 건데요. 요 뉴스하고 그 다음 뉴스, 임대사업자 퇴출 후폭풍, 곱비 풀린 전셋값. 두 뉴스 다 최근에 전셋값 상승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뉴스거든요. 좀 전에 보면요, 임대차 3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4년까지 보장됐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만 4년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이 제도 시행 당시의 물량들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임대차 3법 시행될 당시에 딱 그 날짜로 해서 전세 계약이 다 이루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뭐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거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 기간이 도래한 다음에 시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 4년이 딱 됐다고 해서 급격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많아졌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전세가 뉴스들과 뭐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임대차 3법 시행이 만 4년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오는 물량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 퇴출 폭풍. 사실 임대차 3법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거죠. 지난 정권에서 임대사업자, 특히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자동 말소를 시켰습니다. 즉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을 갱신해주지 않고 그냥 자동 말소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20년도부터인가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물량이 적었어요. 사퇴에는. 근데 이게 누적된 거죠. 지금 4년째. 그러면서 들어가 보시면 잠시 들어볼게요. 이 뉴스는. 자동 말소 건수가 20년도에 46만 호였는데 21년도에 58만, 22년 72만, 24년 82만 호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 물량도 14, 17, 22, 23만 호 증가했어요. 즉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전세 시장에 문제가 되느냐? 간단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물건은요, 기존에 어땠냐면,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한 번 계약 갱신, 보통 2년에 한 번 갱신하잖아요. 그때 5% 이상 보증을 못 올린다 이거였죠. 근데 임대사업자 물건은요, 10년 동안 5%밖에 올리지 못하게 제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물건은 엄청 쌌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물건 자체가. 근데 그게 전부 다 자동 말소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그러면서 그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 전세가 상승과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대차 3법 만 4년, 임대사업자 퇴출, 분명히 전세가 상승의 요인은 돼요. 다만 주요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값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매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묶여버리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거 자체, 요 두 사안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전세가 상승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면 전세가율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갖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이거는 다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사업자가 10년 동안 5% 못 올리는 대신에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혜택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니까 이건 다시 해서 전세 시장이라든가 이런 임대차 시장을 좀 시장을 갖다가 완화해 주는 게,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오늘이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 더 오른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시 들어가서 클릭을 하셔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뽑기 위해서 보다 보면 요런 거가 붙어있는 제목들이 많아요. 뉴스들에 오늘이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다, 분양가 더 오른다는데, 전부 다 들어가 보시면은 아파트 분양 광고기는 한데요, 이거는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부동산 상승기에 이루어졌던 고분양가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PF 사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할인하는 현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에 너무 혹하셔서 분양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따라서 지금 현재 합리적인 분양가 더 오른다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부추기는 성격의 뉴스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분양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것도 그럼 근거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갖다 다음 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영상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요, 다음 영상을 갖다가 분양가 중계라는 저희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 영상을 통해서 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RM집 이슈들입니다. 검단 신도시 1호선 연장선 개통 25년 5월에 찐 가치와 실질 파급력, 인천 1호선 연장선 25년 5월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많은 호응이 있는 글이고요. 특히나 검단 신도시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으실 밖에 없죠. 실제로 파급력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그 효과들 같은 거 검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조경입니다. 크리스탈 오션 영구 조망권이죠. 예쁜 사진들 나와 있고요. 특히나 단지 내 공원 사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안산석 윤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곧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얘도 공사 중이고 곧 개통이 되겠죠. 원래는 25년 개통 예정이었는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약간 좀 밀릴 수 있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하여튼 빨리 공정률 같은 게 각 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넥스트 레인인가 뭐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 사진들 같은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공사는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공이 빨리 돼서 이용하시면 좋겠죠. 안산방에 올라온 이슈였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105 신도시 트램 포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26년부터 35년. 경기도와 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걸 갖다 만들었나 봐요. 사실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죠. 근데 문제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은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확정을 하고 지어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얘나 좋긴 한데 너무 이걸 생각하시고 지금 시간도 훨씬 뒤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직접적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요. 동백IC 투자 심사 결과 통과 적정이다. 이건 용인시 방에 올라왔죠. 동백IC를 갖다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 의회에서 지방재정 투자에 대해서 투자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통과됐다. 이거는 그러면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통난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올해 11월 개통 계획 및 구간별 공사 신청서가 광주시에 매주 올라오는 거고 광주시 분들이 매주 들어가 주셔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번 드리는 얘기니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 드렸고요. 별내선 의정부 연장도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갔다. 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요 얘기 트램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광명시 철선 한 택지 지구단위 계획 확정 최대 용적률 330%. 광명시에는 이제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있죠. 철선 한에 있는 주공단지들인데 철산 주공 13주단지가 뭐 여기 쪽인 것 같아요. 지구단위 계획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이쪽에 투자라든가 거주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동부권 바이오 산업벨트 의정부까지 연장 광역화 기대감. 동부권이면 이제 노원 쪽인데요. 노원 쪽과 이제 의정부가 바이오 산업벨트로 묶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바이오 산업벨트 사실 여러 가지 벨트들이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의정부 게시판에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동부권에 있던 노원이라든가 이쪽 지역의 바이오 산업벨트가 의정부까지 연장된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 동부권 자체에도 바이오 산업벨트가 과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은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은요. 6월 품꿈, 캐파, 수기말 당산역 버스 신설된다. 김포방 이슈인데요. 여기 나오는 단지들로부터 당산역까지 버스가 신설된다. 김포 쪽은 뭐 골드라인 문제 많죠. 현실적인 어떤 교통해소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정확한 노선 같은 거는 요 게시글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3월 25일자 어른집 소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